이번 올림픽에서 울산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출전하게 되어서 너무 자랑스럽고 큰 부상 없이 잘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메달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지에서 안 다치고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한국을 빛내주셨으면 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영입니다. 장마 직후 연일 찾아오는 무더위로 요즘 아침 밤낮 할 것 없이 축축 늘어지곤 하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 프랑스 파리는 지금 열기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이 우리 시간 기준으로 내일 새벽 화려한 막을 올리는데요. 코지진을 포함해서 모두 262명이 출전에 나서는 대한민국 선수단, 이 가운데는 우리 울산을 빛낼 자랑스러운 얼굴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습니다. 폭염을 날려버릴 우리 선수들의 멋진 활약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는 울산시 체육회 김철욱 회장 전화 연결해서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는 울산 선수단 면면도 살펴보고요. 세계 속에 우리 울산 체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방안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울산의 정치 이슈와 정책 현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가 소식, 오늘은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안대룡 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배움의 늦은 시기는 없다는 말도 있듯이요.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실버 세대의 만학 열풍도 갈수록 뜨거운데요. 만학도 성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방송통신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죠? 예, 있습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 소외계층과 성인 학습자들에게 학력 치르기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는 단순히 학력 취득에 그치지 않고 기초학습 능력의 배양과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돕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대한 열망이 있는 실버 세대들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도 있고 네. 더 나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울산에도 지금 방송통신중학교,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한 해 졸업생만 100명 안팎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17일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이날 중학교 졸업생은 24명, 고등학교 졸업생은 78명으로 총 102명이 졸업하였습니다. 울산에서는 학성중학교와 학성고등학교에서 각각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현재 중학교의 경우에는 6개 학급에서 130명이 재학 중에 있고 네. 고등학교는 12개 학급에서 300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네, 학습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문해교육과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도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시대죠. 예, 그렇습니다. 문해교육은 기본적으로 읽기, 쓰기, 계산하기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교육을 뜻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은 이러한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지식과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이 평생 동안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 성인 교육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말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불편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평생 교육 분야에 있어서 울산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다소 뒤처져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평생학습 도시 기관의 수는 총 285개로 인구 10만 명당 25.8개의 평생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이 수치는 전국 평균인 10만 명당 31.6개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7개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면적이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다른 지역들보다 더 많은 평생교육관이 설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현재 울산시나 교육청 차원에서는 성인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나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육 수요를 발굴하고 주민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는 등 단위 지역 내에서 평생 교육과 관련한 자체적인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여기에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네. 거점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이어진다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해교육에 있어서 과거에는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현재는 대상을 비문해자에서 저문해자로 확대하고 있고요. 네. 교육의 범위를 디지털 문해교육까지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아래 성인 관련 문해교육은 기초문해교육, 학력인정교육, 디지털 교육의 세 갈래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50개 기관에서 1241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르신들이 이 문해학교 교육기관에 방문할 때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높은 곳에 있을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시설이 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학교를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여러 가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르신들이 좀 더 불편함 없이 배움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좀 머리를 맞대보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제안하는 개선점, 활성화 방안도 궁금한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울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는 평생교육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대상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기존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서 추가적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하는 방법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청년들을 문해교육 교사로 양성하여 청년 일자리와 연결시킬 수 있다면 문해교육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는 경제 생태계까지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멋질 것 같은데요.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한다면 네. 또 거기에서 많은 시너지 효과도 있겠죠. 맞습니다. 오늘은 울산 지역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인프라를 확대하고 문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정가 소식 지금까지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안대룡 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운 날 고생하시고 수고하십시오. 내 기분도 살리고 네 기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흥은 울산의 아들 저 박성훈이 살리고 매일 아침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소식은 이지양 PD가 진행하는 KBS 울산 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이 책임집니다. 매일 함께 해주세요. 울산의 이슈와 인물에 한 걸음 더 깊게 다가서는 시간입니다. 집중 인터뷰 2024 파리올림픽이 현지 시간 기준 드디어 오늘 개막하는데요. 우리 울산에서도 당당하게 올림픽 티켓을 따낸 국가대표 선수들과 코치진이 여럿 있죠.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는 울산 출신 선수단의 몇 명과 포부 김철웅 울산시 체육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울산체육회장 김철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이라면 모두 응원하지만 특히 울산 출신이면 더 관심이 가기 마련인데요. 먼저 국가대표 그렇죠. 선수단에 울산 선수들 누가 포함이 됐나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선 KBS 울산 방송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또 응원에 감사드리고요. 네.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번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규모가 262명으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가장 큰 이유는 아쉽게도 이 종목인 축구, 배구, 농구 등 단체 종목 탈락이 가장 큰 이유죠. 네. 그래서 우리 울산 체육회 소속 선수도 도쿄올림픽에서 12명이 출전한 반면 이번 파리 올림픽에는 다소 작은 5명의 선수가 5명? 출전을 합니다만 울산시 선수들의 기량은 지난 도쿄 올림픽보다 높아서 메달 획득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크고요. 또 출전 선수로는 대한민국 간판 스타인 다이빙의 김수지, 또 복싱의 오연지, 체조의 유승현,
태권도의 김유진 선수와 서근우 선수가 출전을 하고요. 네. 시체육계 태권도 손효봉 감독이 국가대표팀 코치로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예전에 라디오를 통해서 인터뷰한 적도 있는데 다이빙 김수지 선수 이름이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얼마 전 예, 세계 선수권 메달도 따냈고 기량이 조금 물이 많이 올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김수지 선수는 초중고를 울산에서 졸업을 했고요. 특히 우리나라 다이빙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 초 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에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여자 3m 그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획득을 했었죠. 네. 그 우리 김수지 선수는 현재 진천 선수촌에서도 묵묵히 파리 올림픽 경기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김수지 선수의 그 모습을 저희 챔피언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어느 선수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선수들이 훈련이나 경기 중에 부상만 조심한다면은 도쿄 올림픽 성적보다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성적을 거량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중국 선수들의 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이번 올림픽에도 상당한 그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겠고요. 또 국내에서는 경쟁자가 없는 복싱 오연지 선수, 또 지난 대회 4위를 차지했던 체조 유성현 선수도 심기일전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연지 선수는 이제 전국체전 11연패의 신화를 창조했죠. 네. 여자 복싱 선수 최초로 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고요. 또 우리 오진희 선수는 그 선수촌에서 아주 모범적인 선수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 유명한 선수 중 한 명이고요. 네. 워낙 성실한 선수인데다 이번 올림픽에서 사실 첫 경기만 잘 넘기면은 메달까지 노려볼 만하다고들 하니 나름 기대가 큽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성현 체조 선수 또한 울산에서 초중고를 졸업을 했고요. 우리 울산 지역에 바탕한 그 지역 대학 팀이 없어서 한국 최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선수 생활 동안 매년 전국체전 울산 대표 선수로 출연해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기계체조 마루에서 아쉽게도 사인이 그쳤지만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개인 스스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메달 획득 목표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네. 정말 그 가슴이 찡하고 뭉클합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파리올림픽에서 꼭 메달을 목에 걸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좋은 성적 기대를 또 해보고요. 그런가 하면 네. 신의 반란도 기대가 됩니다. 태권도 종목에서는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는 울산 선수들이 2사람이나 있네요. 네, 맞습니다. 마침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우리 김유진 선수와 서근우 선수가 올림픽 전에 잠시 울산을 방문해서 우리 태권도 협회 김하영 회장과 격려를 하는 그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두 선수들이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을 건 이번 올림픽 출전에 대단한 각오를 가졌더라고요. 이 태권도는 국가대표 그 이번에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 중 4명 중에 울산 출신이 3명입니다. 상당히 자랑스럽죠. 대단하네요. 예, 그만큼 태권도는 그 우리 한국이 종주국인 반면 울산이 메카라고들 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예. 우리 김유진 선수는 지난 5월 올림픽 마지막 출전 티켓이 걸린 파리올림픽 아시아 선발전에 출전해서 체급별 상위 2명에게 주어지는 경기에서 결승에 올라 최종 올림픽 티켓을 아주 어렵게 획득을 하였습니다. 또 특히나 김유진 선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여러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선수라고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울산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한국 최대 그 재학 중인 서근우 선수는 마이너스 80kg급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 이 체급이
그 유럽 선수들이 그 신장이나 체격 조건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유독 힘을 못 쓰고 올림픽 출전 자체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건우 선수가 처음으로 이 마이너스 80kg 그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국제 무대에서도 통하는 이유가 중량급 그 선수임에도 빠른 스피드 또 압박하는 경기 스타일은 외국 선수들도 우리 서건우 선수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마침 이제 서건우 선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께서도 네. 직접 파리까지 가셔서 응원한다고 하니 그 힘이 더 날 것 같습니다. 더 힘이 날 것 같네요. 예, 또 울산이 예. 태권도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예. 그런 올림픽이 되길 바라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울산 소속 선수들 위주로 이야기 나눴는데 사실 예. 실업팀 소속은 다르지만 울산이 고향인 울산 출신 선수들 가운데도 눈여겨볼 만한 선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 출신 선수들이 우리 울산시 소속 5명 외에 7명이 이번에 파리 올림픽 출전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그 울산의 대학팀과 실업팀 부재로 이 선수들이 타시도에서 타시도 소속으로 국가대표로 이번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죠. 배드민턴의 전혁진, 이소희 선수, 또 펜싱의 이혜인 선수, 태권도의 이다인 선수와 체조의 허웅 선수가 있습니다. 네. 허웅 선수입니다. 특히 펜싱의 이혜인 선수는요, 도쿄올림픽 단체 은메달도 획득했었고,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 단체 금메달과 세계 펜싱 선수권 대회 단체 금메달, 또 아시아 펜싱 선수권 단체 금메달 등 수많은 국제대회에 입상 경력이 있는 선수로, 네. 우리 울산시 체육회 펜싱팀 이성림 감독이 바로 아버지가 됩니다. 이제 우리 이혜인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네. 이성림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이다빈 선수는요, 서울시청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도쿄올림픽에서 결승에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을 했었는데 아마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그들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응원해야겠네요. 예, 그리고 이다빈 선수가 사실 서울시청으로 입단할 때는 울산에 태권도 실업팀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그랬군요. 그러나 이제 우리 태권도 우수한 선수가 계속 배출되고 있어서 저희가 2022년에 저희 제2의 태권도 팀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김유진, 서건우 선수가 이다빈 선수와 함께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고, 출전 선수 모두가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도 이번에 파리로 가서 선수들 응원에 힘을 보태고 또 울산 스포츠의 저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현지에서는 어떤 일정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26일 날 부터 8월 1일까지 이제 파리로 넘어가서 선수촌을 직접 방문을 해서 우리 대표 선수들을 현지에서 격려하고 네. 또 대한민국 선수들의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이번 올림픽이 문화와 예술의 도시인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만큼 대한민국 스포츠와 문화, 관광, 또 음식, 예술 콘텐츠 등 전 세계에 알리는 국제 스포츠 외교 활동의 장이 될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할 예정이고요. 네. 또한 제일 중요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배드민턴, 탁구, 펜싱 경기 현장에 가서 직접 응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현지에서 큰 목소리를 내어서 응원을 해서 우리 울산 출신 선수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힘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국가대표도 많이 배출하고 또 지역 스포츠 뿌리가 탄탄하려면 울산시 체육회 역할도 그만큼 중요할 텐데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뿐만 아니고 울산을 위해서 피땀 흘리는 모든 선수들을 위한 지원과 격려도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울산은 전문 체육의 뿌린 학교 체육에 대한 체육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특히 민선 8기 김기겸 지방정부 출범 후에는
김두겸 시장의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고 체육에 대한 열정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체육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체육에 많은 그 예산 지원으로 그 중에서도 2024 학교 체육 중학교 꿈나무 선수들 그 30개 종목에 230명의 선수들이 2억 원의 신육기 설립 후 처음으로 꿈나무 육성 지원비를 지원하게 되어서 네. 회원 종목 단체와 학부모님들로부터 많은 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초중고 선수들을 많이 육성하고 또 배출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 울산의 그 대학이나 지역 특성상 인재 육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네. 사실 저희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방 정부 또 교육청 체육회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울산 학교 체육, 생활 체육, 전문 체육의 상생 구조 속에서 시민의 건강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행복한 그 체육 선진도시, 꿈의 도시 울산이 되는데 우리 체육회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 부분의 말씀도 드립니다. 네. 끝으로 파리올림픽 개막을 기다리는 울산 청취자분들께 대회 내내 많은 응원과 또 관심 보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이 다소 침체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그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또 우리 울산 입장에서는 울산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큰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다면 우리 선수들도 힘을 내서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선수들이 국위 선양은 물론이고 울산의 위상을 높이고 또 프랑스 파리에서 태극기를 휘날릴 수 있는 진한 감동의 선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가져다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 체육의 인식도 변화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수단 파이팅! 울산 선수 파이팅! 외치고 싶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울산 선수들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 이번 올림픽에서 다치지 말고 연습한 것 이상의 최고의 기량을 뽐내주기를 진심을 담아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집중 인터뷰는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울산 출신 국가대표 선수들의 면면과 포부 전해드렸는데요. 울산시 체육회 김철욱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냉철한 시선, 따뜻한 마음. 매일 아침 울산의 생생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KBS 울산 제1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울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정 문제로 한 달여간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통상 지방의회는 주어진 임기 4년 가운데 절반씩 2년을 잘라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울산시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임 과정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양쪽으로 패가 갈리면서 한 달째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투표용지 유무효 논란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의 상임위원 배분과 의회 회기 등을 결정해야 할 의회 운영위원장 선임 절차가 자리 싸움 때문에 늦어지면서 파행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의장 선출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 남은 한 자리 상임위원장을 서로 하겠다고 의원들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자리 다툼을 보고 있는 울산 시민들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는 걸까요? 의회가 정상화돼야 시민들과 직결된 예산이나 조례 절차가 진행될 텐데 과연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을 시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다행스럽게 오늘 의회 운영위원장 선출 공고를 낼 거라고 하는군요. 또 운영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빚어질 불상사를 막아보겠다면서 확대 의장단 회의도 개최할 거라고 합니다.
제발 이번에야말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의회가 정상화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래 역할로 돌아가서 일하는 의회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 달을 견딘 시민들의 인내도 이제는 한계치에 다다랐으니까 말이죠.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루도 남지 않은 올림픽 개막 많이들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내일 새벽 2시 20분부터 KBS 1TV에서 2024 파리올림픽 개막식 중계방송이 시작됩니다. KBS는 국내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개막식을 현장 중계하는데요. 송승환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감독이 이재우 캐스터와 함께 파리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그리고 아름다운 개막식 공연을 친절한 해설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좀 늦은 시간이지만 멋진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관심 부탁드리고요. 7월 26일 금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황건일,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재양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